다음 주 발표될 국내 배터리 소재 빅4 기업들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뜨겁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은 지난해 첫 매출 5조 원을 돌파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LNF와 포스코케미칼 그리고 LG화학 같은 양극재 대표 기업들 모두 역대급 실적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강미선 기자입니다. 배터리 양극재 빅4, 에코프로비엠, LNF, 포스코케미칼, LG화학의 지난해 매출은 전년보다 3배, 영업이익은 4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전기차 시장 성장과 함께 배터리 원가의 절반을 차지하는 양극재 기업들이 모두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거둔 것으로 보입니다. 에코프로비엠은 매출 5조 원을 돌파해 국내 배터리 소재 기업 중 처음으로 5조 클럽에 입성할 전망입니다. 2021년 1조 원대였던 매출은 5조 2천억 원으로 영업이익은 1천억 원대에서 4천억 원대로 모두 3.5배 급증이 예상됩니다. 성장세가 가장 가팔랐던 곳은 LNF입니다. 2021년 1조 원을 밑돌았던 매출은 지난해 4조 원으로 4배나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400억 원대에서 3천억 원대로 무려 7배 늘어난 것으로 시장은 보고 있습니다. 배터리 소재를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 중인 LG화학도 지난해 양극재 매출이 크게 늘었습니다. LG화학의 양극재 매출은 전년보다 3배 급증한 4조 5천억 원, 영업이익도 4배 뛰어 7,3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빅4 중 양극재 시장에 가장 늦게 뛰어든 포스코케미칼도 무섭게 추격 중입니다. 2조 원대를 밑돌았던 포스코케미칼의 매출은 지난해 3조 5천억 원으로 1,200억 원대였던 영업이익은 2,400억 원으로 각각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시장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강미선입니다. 산업부 이지호 기자와 좀 더 알아봅니다. 이 기자, 우리가 보통 이제 2차 전지 기업 하면 LG 에너지 솔루션 이런 기업들보다도 이런 소재 기업들이 훨씬 더 실적 개선세가 좀 가파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보셨던 것처럼 에코프로비엠과 LNF 모두 배터리 소재, 양극재 사업에 뛰어든 지 10년이 넘은 기업들입니다. 불과 5, 6년 전만 해도 엇비슷한 회사였지만 설비 투자에 조금 더 적극적이었던 에코프로비엠이 앞서 나가고 있는 건데요. 에코프로비엠의 3원기 양극재 생산량은 2021년 기준으로 7만 5천 톤입니다. LNF가 2만 6천 톤 수준인 것을 감안할 때 차이가 크게 난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하지만 앞서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LNF의 성장세도 무서운 상황입니다. 지난해 매출은 4배나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무려 7배 늘어난 것으로 추정되는데 에코프로비엠보다 소극적이었던 LNF가 2020년 LG 에너지 솔루션의 1조 4,547억 원 규모의 양극재를 공급하기로 한 것이 기점이었습니다. 이듬해부터 대구의 양극재 공장을 증설하기 시작했는데요. 2021년부터 공장 가동률이 늘기 시작했고 2022년, 그러니까 지난해죠, 본격적으로 실적에 반영됐다는 게 증권가의 시각입니다. 이렇게 에코프로비엠, LNF 그리고 LG화학하고 포스코케미칼까지 해서 이제 우리가 배터리 소재 빅4라고 부르는데 나머지 두 곳도 선전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일단 LG화학에는 굉장히 든든한 고객사 LG 에너지 솔루션이 있겠죠. 예. 업계에 따르면 LG 에너지 솔루션이 배터리를 만들기 위해 공급받는 양극재 내재 화율은 30% 수준입니다. 쉽게 말해서 LG화학이 LG 에너지 솔루션의 양극재를 공급하는 비율이 이 정도 된다는 얘기인데요. LG 에너지 솔루션은 이 비율을 40%까지 높인다는 목표로 LG화학과 협력하고 있고요. 사실상 지난해부터 양극재 사업에서 새롭게 떠오른 포스코케미칼 역시 기존 LG 에너지 솔루션에 더해서 GM 또 에너지 저장 장치 수주를 통해서 신규 고객사를 확보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똑같이 전기차 시장 성장의 수혜를 보긴 봤는데 이런 그 배터리 완제품 업체보다 소재 업체들이 더 수혜를 봤다 이겁니다. 어째서일까요? 네, 맞습니다. 일단 말씀하신 대로 국내 1위 배터리 업체인 LG 에너지 솔루션도 최근에 엄청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매출은 43.4%, 영업이익은 57.9% 증가하는 등 사상 최대 실적을 갈아치우고 있죠. 그런데 앞서 소개된 소재 회사들은 기본이 2배, 최고 600% 넘는 증가율을 기록하는 모습입니다. 소재 기업들이 더 큰 폭으로 성장한 데는 아이러니하게도 원재료
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인데요. 아시다시피 지난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배터리 소재에 쓰이는 대부분의 금속 가격이 크게 올랐습니다. 특히 리튬은 보시는 것처럼 2021년 1분기에 비해서 2022년 4분기에 600% 이상 급등했는데요. 배터리 시장의 가격 구조는 굉장히 독특한 상황입니다. 원재료 가격 인상분을 소재업체가 떠안는 것이 아니라 배터리 셀 회사와 최종 소비자인 전기차 회사가 부담하고 있는 건데요. 지난해 원재료 가격이 크게 오르니까 소재업체는 판매 가격을 올렸고 또 배터리 셀 회사로서는 원가 인상의 요인이 된 겁니다. 실제로 LG 에너지 솔루션은 이번 실적 발표에서 재료비 또 물류비 같은 원가 상승 비용이 있었다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양극재 제조사가 이제는 단순한 하청이나 또 공급업체가 아니라 핵심 소재를 공급하는 밸류체인의 한 축이 됐다는 점을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정말 슈퍼을 기업이 됐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네. 같은데 근데 좀 걱정이 되는 건 올해 또 경기가 좋지 않다 이런 분석이 많기 때문에 올해도 지난해만큼 성장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어떻습니까? 일단 뭐 앞서 말씀드린 배터리 소재 4사는 올해도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하지만 말씀하셨던 것처럼 물론 지난해 이미 덩치가 상당히 커졌죠.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성장률 자체가 낮아질 수는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지난해 5조 원 수준이던 에코프로비엠의 매출이 올해 8조 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LNF도 4조 원에서 6조 7천억 원까지, 포스코케미칼도 3조 5천억 원에서 5조 9천억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전기차 시장은 어차피 커지기 때문에 양극재 수요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요. 글로벌 양극재 시장은 2021년 기준 173억 달러, 약 22조 원 규모에서 2030년 783억 달러, 약 99조 9천억 원 수준으로 커질 전망입니다. 10년도 안 되는 기간에 5배 수준으로 좀 확대가 되는 건데요. 이에 따라서 배터리 소재 업체들도 공격적으로 생산 능력, 캐파를 키우고 있는 모습인데 인플레이션 감축법 영향으로 투자는 북미 지역에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LG화학과 포스코케미칼은 최근 미국과 캐나다 등 해외 양극재 공장을 건설하기로 했고요. LNF는 역시 미국 레드우드 머티리얼과 합작 공장을 지을 예정인데요. 지난해 무산됐던 미국 진출이 승인이 된다면 성장세도 앞으로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네, 올해 IRA법이 시행이 되면서 북미 지역 테슬라 전기차의 하이니켈 양극재 비중이 확대된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LNF가 그 수요를 가져갈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 기업들을 대신해서 우리 배터리 소재 업체들이 올해 큰 성장을 거뒀으면 좋겠네요. 산업부 이지호 기자와 심층 분석했습니다.